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 그 노영철 이사님한테 이 강의를 제가 전달받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너가 전망 있고 미래에 진짜 그 엄청난 이런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었고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PPT로 해갖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PT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제목은 브레인 트레이너의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그 우리 뇌과 그다음에 멘탈 케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핫 이슈죠. 또 키워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의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노영철 이사님이 아주 잘 근사하게 저를 소개시켜 줬는데요. 저는 지금 국제내국종합대학원 지구경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BT 자격검정센터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그 강의 구성들을 보면은 어, 브레인 트레이너 미래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시장에 나갔을 적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자격증을 따긴 땄는데 과연 어,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트렌드에 이게 딱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지금도 AI 시대지만은 이 AI 시대에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서 또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멘탈 헬스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뇌교육, 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인지 훈련 시장 이렇게 되어갖고 약 6조에서 10조 원의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글로벌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지 훈련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에는 뇌 훈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지 훈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인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설문지 기타 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약 6조에서 10조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이거는 전 세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가지 그 리서치 기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복수의 그 리서치 기관을 갖다가 뽑아내갖고 낸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그 성장 가도록 있는지, 과연 이게 돈돈돈돈 올라가고 있는지, 그 연평균 시장을 보면은 약 20%의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MI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024년에서 2032년까지
이제 다가올 2032년까지의 이런 멘탈 헬스케어 글로벌 인지 훈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약 20%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률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봤지만은 그럼 국내에 내 훈련에 대한 어떤 시장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2024년 추정치를 보면요, 약 8천억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그 일반 교육 시장, 즉 어,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게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사기업에 되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이런 사교육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법 큰 시장인데 그게 약 그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추산컨대 우리 국내 내교육 그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무려 11.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교육 시장보다도 3배나 큰 어떤 성장이고 규모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서 따신 브레인 트레이너 이 자격증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국내에도 어, 과연 성장이 가능한 건지 그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만 시장이 좋다고 해도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트렌드에 맞아야죠. 트렌드에 맞아야지 그래도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를 갖다가 이제 초점을 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는 옛날부터 많은 이런 수치를 갖다가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2025년 아주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1,000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약 우리 한국의 전 인구의 한 5분의 1이 노인 인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그 치매 안심센터 이거는 시, 군, 뭐 전국에 이런 치매 안전센터를 2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도 이제 이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치매 안심센터가 지금은 2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더 탄탄하게 늘으면서 여러분들이 활약할 그런 그 센터들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뭐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매스컴에 의해서 정신건강들이 많이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의 어떤 번아웃, 우울, 또 ADHD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기가 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예산이 6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금도 이렇게 MZ세대나 여러 사람들이 우울, 그다음에 ADHD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을 갖다가 케어하기 위한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가 뭐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학교, 심지어는 돈에서도 이런 심리 지원을 갖다가 어, 대폭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게 채팅창에 소리가 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올라오는데, 예, 예. 그, 예, 조금 혹시 더 키워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실 수 대실게요. 있으실까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점차 예전에는 암기 위주의 이런 교육에서 이제 AI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좀 더 뇌 발달, 뇌 교육이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즉, 옛날에는 암기에서 뭐 집중력이라든지 창의, 자기조절 이것들이 핵심 역량으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능력들이 이런 교육 패러다임에 딱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창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올리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우리만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뇌에 대한 또 뇌 활용 이거에 대한 웰니스 붐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명상 뭐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하도록 얘기하고 있죠. 또 뇌훈련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세계 시장이 지금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또 K 문화가 또 K 푸드 여러 우리 한국의 한류 제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시대에 우리가 여러 직업군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차별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과 그다음에 어떤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기반이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또 차별화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예,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지금 19년의 지금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대단한 자격증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국가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공인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8종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98개만 국가 자격, 그다음에 공인 민간 자격증 그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거 이외에 뭐 민간으로 등록하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죠. 보니까 한 6만 4천여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들을 한번 그 법적 지위와 차별점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따지는 브레인 트레이너는 법적 지위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교육부에서 어, 관리를 하는 거죠. 또 그거하고 비슷한 또 심리 상담사, 코칭 자격증, 또 명상 치료사 각각이 있는데요. 법적 지위를 보면은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그 자격증을 우리가 우대해주는 자격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30조에 브레인 트레이너는 우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각각의 민간 자격증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과학적인 기반을 보면은 브레인 트레이너는 뇌를 기반으로 한 뇌과학이 기반이고요. 그게 다른 자격증하고의 차이점이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음, 바로 옆에 상담 심리사를 보면은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 활용 범위만 있지만은 브레인 트레이너는 교육, 기업, 복지, 의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희소성도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법적 지위와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자격 기본법 제30조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는 이런 거를 우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우대가 됩니다. 하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대 이렇게 해갖고 이 법령집을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적어드렸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 자격증을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및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이 어떤 영업을 갖다가 허가를 한다든지 인가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야 된다. 예, 그게 법령으로 정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갖고 어떤 회사에 이게 들어갔을 적에 어떤 문제를 받느냐? 에,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채용이라든지 승진,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인사상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아예 여기 나온 것처럼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그런 그 국가에서 아주 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둔 어떤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외부에 나가서 활약을 했을 적에 그만큼 우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활동 영역을 보면요. 앞에서 다른 자격증하고 비교했을 적에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그 4대 활동 영역을 보면은 첫 번째, 교육이 되겠죠, 교육. 예. 자, 학교 공교육 분해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이거 내 프로그램을 이게 내가 짜고 내가 이렇게 교수님, 예, 예. 네. 지금 소리가 계속 작다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훨씬 나은데요? 네. 예, 마이크를 아예 대고 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교육 분야에서 이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혼자 여러분들이 짜서 이걸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어떤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자료라든지 또 음, 적용했던 어떤 데이터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노영철 이사님이 몸담고 있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원하고 학교에서 검증을 해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거기서도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개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돼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만 하시면 된다. 이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복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초고령사회에서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치매, 그 다음에 뇌 발달이 이제 쇠퇴됨으로써 어떤 그 인지를 갖다가 재활하는 그런 힐링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조직에도 나가서 할 수가 있죠. 예. 앞서 얘기했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혼자서 나가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갖다가 상대해 가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또 내교육 협회에서 갖춰져 있는 여러 노하우들
이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과 조직에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뭐 기계가 좋고 자기가 의욕만 되면은 혼자서도 1대1 어떤 내 건강 코칭 센터를 갖다가 창업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AI 시대를 맞이해갖고, 많은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지고, 과연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런 그 AI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분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AI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감정이 메말라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딱딱한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고 여러 체험과 그다음에 이제 보수 수련을 통해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브레인 트레이너만 할 수 있는 것들 감성이라든지 공감,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AI가 어떤 따뜻한 말을 하고, 뭐, 물론 거기서도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말을 안 해도 브레인 트레이너의 눈빛 하나로 사람이 이게 멜팅 다운이 되면서 누그러지면서 공감이 되고 감성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음, 개개인의, 사람마다 다 틀리죠. 뭐, 저 틀리듯이 또 남도 틀리고. 근데, 이제 단체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뇌를 보면서 그에 대한 잠재력을,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맞춰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보수 교육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숨겨져 있었던 창의력, 그 다음에 직관력, 감성, 동기부여,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이 그냥 순수하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자격증을 지금 통과하시냐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런 그 보수 교육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저히 AI가 따라할 수 없는 개개인의 어떤 그 감성이라든지 공감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갖다가 많이 교육을 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코칭 센터를 갖다가 창업을 해서 1대1 맞춤 코칭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와 공공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정신건강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연계되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래 갖고 뭐 최근에도 지금 뭐 삼성이나 굉장히 흑자를 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세수를 뭐 복지나 그다음에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이런 그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어떤 세수에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약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K 웰리스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에서도 점차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의 활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기를 너무 잘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걸 일을 하려고 했을 적에 그냥 돈만 버는 것 같고는 아니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명도 있고
또 가슴도 뿌듯해야죠.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것이 브레인 트레이너다. 앞에서 얘기했던 법적 근거, 국가에서 확실하게 케어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시장 현황을 봤듯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적인 어떤 그 성장의 트렌드고요. 또 희소 가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공인 자격증 그중에서 교육부로 관리를 받는 것이 브레인 트레이너 유일한 자격증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소명이 있습니다. 남을 갖다가 여러분들 케어하고 힐링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뿌듯하게 올라오는 그런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브레인 트레이너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소호찬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